자, 이번 시간에는 물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타기,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위험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물타기 없이 주식을 하려 그러면 사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한번 사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존버했다가 나중에 팔라는 건지.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 손절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떨어지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떨어지는 거 그냥 지켜보다가 존버하면 오른다는 얘기인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오해는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일종의 추가 매수의 행동으로서 물타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 물타기라는 것 자체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스로 하시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제대로 되는 방식으로 물타기라는 걸 하면 그럼 또 그건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하면 되는 물타기와 안 되는 물타기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런 얘기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은 나는 물타기 다 이해했고 추가 매수도 다 이해해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제 얘기가 너무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대다수의 분들마저도 제가 가만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물타기라는 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한 90% 정도는 손절이랑 물타기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손절을 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물타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상황 설정을 좀 예로 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도 다양하시고 뭐 수입도 다양하고 뭐 하는 일도 다양하고 그러겠지만, 제가 그냥 편의상 이런 사람 하나를 좀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월급은 한 300만원 정도, 그리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저축을 해서 현금 자산으로 한 5천만원 정도가 있는 분들. 근데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나중에 전세 살다가 집을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뭐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좀 상황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괜찮아 보여서 이 5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기로 시작을 한 사람의 경우죠. 월급은 300만 원. 근데 이렇게 여윳돈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더라도요, 바로 5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빡 해가지고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를 감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통은 뭐 1,000만 원, 2천만원, 3천만원 그 자금의 일부를 이렇게 떼가지고 주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냥 이번 케이스에서는 그냥 2천만원 정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유있게 한 2천만원 정도로 해보지. 그리고 나는 월급이 300만원에 저축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하면요,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냐면, 괜찮아 보이는 주식에 대해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뭐 방송을 보거나 유튜브에서 어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걸 받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주식하고 이제 좀 만나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사고 싶어요.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돈이 지금 2천만 원이나 있잖아요. 2천만 원이나 있고, 그리고 내 뒤에는 든든하게 3천만 원이라는 또 다른 여유 자금이 있고, 그리고 또 나는 한 300만 원씩 돈을 벌고 있고 저축도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울 게 없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주식을 하나 골라 잡고요, 사 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예니까 한 10만 원어치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천만 원 중에 10만 원, 이거 되게 작은 돈이잖아요. 2천만 원을 가지고서 기준을 삼고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요. 근데 이게 오릅니다. 이게 다음날 오르기도 하고요, 좀 기다렸더니 한 며칠 있다 오르기도 하고, 막 10% 20% 오르는 것도 막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팔았더니 10만원에서 10% 오르니까 막 만원이잖아요. 20% 오르면 2만원이고 치킨 값을 되게 쉽게 벌게 됐죠. 아, 이런 게 주식이구나,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또 다른 주식을 10만원을 삽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왠지 좀 좋은 주식인데 언젠간 오를 것 같아. 근데 왜 안 오르지? 왜 떨어지지? 아, 뭐야, 전쟁 났어? 아, 기다리면은 이거 다시 제같이 올라갈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일단은 둡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한 10만원짜리 주식을 샀던 게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가는 거예요. 금방 가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 이거 물타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그동안에 이제 사놓고서 그냥 기다리기만 했는데, 그리고 바로 팔았는데, 이제는 좀 물타기도 해봐도 되겠다. 왜?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만원에서 또 추가로 한 10만원 정도를 더 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평가 손실을 보고 있던 게 갑자기 10만 원을 더 사자마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까지 이게 줄어들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금방 내일이라도 수익이 날 것 같고, 그리고 10만 원으로 기다릴 때보다 뭔가 더 든든합니다. 더 많은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이런 기분을 이제 느끼면서 그게 또 이제 성공을 하고, 아, 이거 봐라. 물타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도 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 물타기라는 걸 해요. 제가 말하는 물타기 하지 마세요가 지금 전형적으로 이런 패턴의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자기 방이 있어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추운 거예요. 난방을 떼는데 좀 추워요. 그래서 성냥을 한번 이렇게 켜봤어요. 성냥 하나 딱 켜니까는 잠깐 따뜻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성냥을 켰다고 해서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요. 그냥 연기 조금 난다 뿐이지, 이게 성냥이 내 집을 태울 거라는 생각이라던가, 뭔가 좀 가스가 넘쳐가지고 막 내가 가스에 중독된 거라던가, 기름값이 많이 나올 거라던가, 뭐 그런 걱정을 시키는 게 없죠. 그냥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냥 하나 더 켜는 겁니다. 성냥을 계속 켜는 거예요. 3개, 4개 켜서 거기다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럼 불이 이렇게 조금 커지긴 하는데 전혀 리스크를 못 느끼는 거죠. 전혀 위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냥 하나고 조그만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괜찮지만, 만약에 이 성냥을 100개, 1000개를 연속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온 집안이 막 잿더미가 될 거고, 잘못하면 불 번져가지고 집안 홀라당 타먹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이 물타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는 게 뭐냐면, 2천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가지고 그런 물타기 행동, 100만 원 가지고 물타기 하는 그런 행동, 그거 당장은 아무런 부담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성공을 하면은 수익이 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쌓이면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렇게 식으로 물 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10만 원을 물 타서는 티도 안 나고, 100만 원을 물을 타도 티가 안 나요. 내가 이렇게 물 타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1000만 원, 1500만 원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100만 원대로는 물을 타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야, 나 저기 3천만 원 있는데? 이런 생각에 3천만 원을 끌어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 시드가 2천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전재산이죠.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 물을 탑니다. 큰 수익 나보지 한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 5천만 원 다 물리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괜찮은 게 뭐냐면, 나는 300만 원씩 월급이 있잖아. 이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씩 내가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시드를 계속 늘리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 주식 계좌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여러분들 주식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본전 찾기가 되는 거 다들 아시나요? 초보자분들이 되게 많이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는가, 왜 본전 찾기가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다 물려서 그런 거예요.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돈을 너무 계획성 없이 막 써서 다 물려서 돈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상황을 맞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10만 원이라는 걸로 예를 들었지만, 이걸 어떤 분은 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 어떤 분은 100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른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 그 이상까지 다 물리게 돼버리는 결과로 가는 거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돈이 그리고 그렇게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자신감 있게 계속 물 타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제가 지금 이거 말한 거는 간이 진짜 배 밖으로 나온 분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의 분들은 한 몇 천만 원 그렇게 물리면요, 물 타고 호기롭게 물 타다가 나중에는 그냥 멈춥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략을 수정해요. 존버. 난 절대 손에 안 볼 거야. 이 주식이란 거를 절대 피 안 보고 마무리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존버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면 더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이제 어떡하죠? 이런 주식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감정적으로 나가면은 안 되겠다, 이제라도 손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 물타기라는 게 그 최악으로 치닫는 첫 단추예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제대로 된 물타기를 있다며 어떤 식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야? 라는 거를 이제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물타기를 제대로 하려면요, 지금 밟았던 이 실수, 자금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 성냥 하나는 괜찮겠지, 성냥 2개는 괜찮겠지, 나중에 그 성냥이 어떤 식으로 불이 돼서 번질지 상상하지 못하고 하는 그 행동을 끊어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쓰면서 분배해서 매수를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거의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은 내가 사려고 하는 주식, 내가 산 주식에 총 얼마의 자금이 들어갈지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삼성전자에 총 얼마를 태울 것인가, 뭐 어떤 식으로 물을 타든 물을 안 타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최종적으로 내가 삼성전자에 얼마를 넣겠다, 이걸 정해야 돼요. 아까 이제 2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하는 게 적당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200만 원? 뭐 좋습니다. 200만 원까지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을 매수하는 것도요, 큰 돈일 수도 있어요. 2천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되게 작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2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또 체감적으로 느낌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10만 원씩 한 20번만 사면은 200만 원 다 쓰게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 이거는 너무 큰 자금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00만 원일 수도 있고 5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답은 어디서 올까요? 각자에게 정답이 있는 건데 그 각자에게서 오는 정답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지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가 몇 개의 종목을 살 것인가를 정해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5개의 종목을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똑같이 나눠보면은 400만 원씩이 되는 거죠.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5개 하면은 2천만 원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종목에 400만 원을 쓴다. 그 400만 원을 내가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매수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분할해서 매수를 할 것인가, 첫 번째 사고 그 다음 매수는 얼마를 사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이게 이제 돈을 쓰는 계획이고 투자를 하는 계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그냥 물타기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추가 매수라는 이름으로 제 기준에서는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나 물 탔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켜보면은 물 탔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처음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그래 한 400만 원만 사봐야지, 한 500만 원만 사봐야지 라고 하는데 500만 원 다 쓰고 나서도, 그러고 나서도 떨어지면 아, 돈 더 땡겨와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돈 더 있으니까 가져와가지고 700만 원으로 늘리고 1000만 원으로 늘리는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500만 원으로 하기로 했으면 그 500만 원을 어떻게든 간에 안 넣는다. 그리고 500만 원 꽉 차고 나서 그 상태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을 내가 피하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보다 더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면은 사실 물타기라는 말로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타기 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계획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비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평균 매수 가격하고 벌어져 있는 지금 현재 가격, 나는 지금 5만 원에 물려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2만 원이야. 이런 식이라면 진짜 2배가 올라도 본전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만 원으로 벌어져 있는 이 내 매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라는 것도 하는 거고 비중 관리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를 사실 처음 할 때는요, 뭐 캔들을 배운다, 뭐 차트를 배운다,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익힌다, 이런 거보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어떻게 써서 이걸 안정적으로 굴리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다가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버리고, 그 몸에 밴 습관이 잘못된 경험을 나한테 쌓아주고, 그 잘못된 경험이 나에게 수익을 쌓아줬는데 그 수익이 나에게 또다시 잘못된 습관을 불러오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쌓여가면서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5년이 지나도 모르고 10년이 지나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이 유튜브 말고 또 다른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제 2년 넘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영상들을 내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받고 개념적으로 전보다 더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 많은 분들이 더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멀었습니다. 주식 커뮤니티라던가 주변에 주식하고 있는 그냥 지인들 만나면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 되게 많이 듭니다. 왜 저거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이 유튜브에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 보고서 그래 뻔한 얘기하네, 얘 또 뻔한 얘기하네 이러면서 넘어가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거를 진짜로 지키고 있는지. 내가 2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200만 원으로 투자를 마무리하는지
그냥 중간에 감정적으로 손절 삑 하고서 나 이번에 손해 이게 아니라 200만 원을 했으면 이 200만 원 안에서 투자를 하면서 수익까지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마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식을 잘 운영하면서 수익을 계속 쌓아가고 있고 계속 경제적 클래스를 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제 이 유튜브를 보고 있지 않아야 정상인 겁니다. 이걸 본다는 거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고 뭐가 안 풀리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냥 되게 잘하는 분이 뭐 얘는 어떤 얘기하나 궁금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되게 낮아요. 제가 이제 참고로 주식 관련된 컨텐츠는 안 봐요. 제가 이거 만들긴 만들지만 막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 노하우가 궁금해서 보는 거지 사실 뭔가를 배우려고 유튜브를 본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배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배움이 필요한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말했던 이거를 제대로 지키는 분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해당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해야 될 거는 그거죠. 채워나가는 거죠. 그렇게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제대로입니다. 정해진 자금 안에서, 예를 들어서 딱 200만 원 안에서 내가 어떤 A라는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렸을 때 그 물타기처럼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내면서 내가 수익의 가능성을 계속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뭘까? 요즘처럼 이제 주식시장이 다 하락하고 막 그럴 때 내 뜻대로 안 굴러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익히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솔직히 그냥 무한 물타기로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정해진 자금 안에서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실전이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발전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아니야,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 왜냐면 나는 주식을 계속 모을 거거든. 야, 왜 200만 원으로 정해서 해야 되냐? 나는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고 앞으로 이렇게 그냥 저축을 계속하면은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식을 할 수 있어서 계속 모아 나갈 수 있는데 그럼 계속 물타기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계획된 하에서 그것을 하는 것과 그냥 나는 계속 모을 거니까 막 모으자 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A라는 주식을 계속 모아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럼 매일 100만 원씩 모아볼까? 이런 생각 해볼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5천만 원 다 쓰게 됩니다. 한 달이면 2천만 원씩 계속 매수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씩 사면. 그러면 한 2달 반 정도면은 이 5천만 원을 다 쓰게 돼요. 그런데도 그 주식이 안 오르고 계속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러면 내가 300만 원 중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또 추가하면 사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골 때려지는 게 뭐냐면 내 월급은 3천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껴서 50만 원, 100만 원 아껴서 거기다 넣는다 한들 이제 그때부터는 추가 매수의 효과도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의욕도 꺾이고 방법적으로도 뭔가 잘못된 거를 나중에 가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계속 매수를 해서 이 금액을 불려나간다는 생각을 할 때도 최초의 계획은 필요하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분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한 단계씩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 하루에 한 10만 원씩? 뭐 5만 원씩?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돈 언제 벌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만이 꼭 답은 아니구나. 내가 정해진 자금으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 누구도 주식이란 걸 하기로 했으면은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서 꼼수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대로 배우고 익힐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면 처음에 좀 답답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답답해요. 지금은 그냥 기분 좋게 막 펑펑 사고 손절도 하고 막 기분 좋게 주식은 해요. 잃든 따든. 근데 제대로 한다는 거는 되게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그런 게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한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이 또 그렇게 길진 않아요. 지나면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기분 좋음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따라갑니다. 돈이. 수익, 손실, 막 스트레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돈이 따라가요. 그렇게 주식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공유를 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